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약간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사고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천천히 그러나 신속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졸제 제가 예.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가 같이 있고요. 정상근 기자 나오셨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 앞서서 이제 스콕스에서 여러저러 이야기들, 그 신문들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말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일단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하는 이 시기나 명분이 있는 거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원래부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네. 근데 이게 이 시기에 명분이 있나? 요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요 인물이 맞나? 예, 이 그렇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명분과 시기는 뭐라고 보시면 대통령은 당선인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전에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민정수석 이게 지금 과거의 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언급할 때마다 예. DJ 정부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발이 적을 거라는 걸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지. DJ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DJ를 파는 거예요. 그냥 DJ를 파는 거는 파는 거라고 치고 본인이 두 번 정도 명확하게 말한 게 있잖아요.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거에 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합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어제 뭐 본인이 직접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네. 본인 얘기는 뭐 어쨌든 뭐 자기는 예전에는 이제 사정기관을 민정수석이 장악하고 그래서 네. 정치적 이제 반대자를 좀 탄압하는 용도로 쓰였다.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폐지하고 보니까 이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약해졌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하게 됐다. 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면 그러니까 로맨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DJ도 민정수석실 없앴다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네. 법률수석으로 만들었다가 민정수석으로 다시 민정수석실을 개편하면서 네.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아들들 비리나 이런 거 못 막았지 않냐? 그렇지.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김현상 정부 때부터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런 반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잖아요. 네. 나는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찰하고 나를 사찰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그런 거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봤잖아요, 대통령을. 예. 당신이 하면 로맨스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면 사정기능 부활 안 하고 민정수석실은 오직 민심 청취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구 역할을 할 거예요. 친인척 관리 잘할게요. 예. 이렇게만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몇 명 되겠냐고요. 사정기관 장악용이 아니다라는 거가 이미 사정기관은 장악했으니까 또 다른 그 위에 옥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장악했을 때는 예. 대통령이 이미 셀 때고 예. 그때 꽉 이렇게 쥐면 꼼짝도 그렇지. 못하고 깨갱하고 있을 때인데 총선 빡 이제 참패하고 난 끝나고 다음에 나서.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별이 아니라 이제 지는 별이구나 그렇죠. 가는구나 하니까 검찰이 이제 막 안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더 세게 그립감 있게 꽉 쥐려고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사정기관 장악력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이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그 민정수석이 너무 노골적인 인사라고 예.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어떤 인물인지에 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뭐 민심 총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민사회 수석이 있잖아. 그거 잘랐잖아. 그 황상무라는 황상무. 네. 뭐 회칼 발언했던 인물. 시민사회 수석이 회칼 리드로는 얘기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잘려야 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잘렸으면 그 공석을 누구를 앉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앉혀가지고 민심 청취하면 되잖아. 뭐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없애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 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는 인물을.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민정수석을 굳이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검사 출신을 들여서 그걸로 민심 청취를 하겠다? 시민사회 수석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콕스 시간에도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조차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길이 있고 그렇지. 우리가 사설로도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얼마나 오늘 빡돌았는지 보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동아일보 사설에서 예. 우리 언론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거 다 얘기했잖아. 그거 말 들었으면은 민정수석 부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었어. 그렇지. 근데 말 안 듣고 굳이 민정수석 지금 만들겠다고 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볼 거야. 진짜 민심 청취만 하는지. 그 사설 요지가 그래요. 그렇지. 동아일보 사설 요지가 예. 동아일보는 그 정도야. 예. 아니 조선일보도 다 중앙일보 다 마찬가지야. 다 우려했어. 예. 이거 사정기관 검찰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사정기관 동원해서 심지어는 경향신문 오늘 저 분석도 해드렸지만 국회 여당 의원들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정보 첩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우리가 야당 늘 하던 일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 총선 네. 전에도 벌써 지난해부터 저도 방송에 나와서 많이 그런 얘기했는데 네. 여당 의원들이라고 그 칼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있으면 여당 차례야. 야당한테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여당도 좀 있으면 갈지도 몰라. 네. 너들도 이제 휘어잡으려고 할 텐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야당 수사 잘한다고 박수만 치면 안 돼.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딱 여당이 지금 긴장하게 생겼어. 바짝. 예. 선거법 수사 지금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그렇죠. 그 선거법 수사할 때 속가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거. 선거법도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개정을 해. 이게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상해. 한국 선거법은. 아니. 너무 검찰에 유리하게 돼 있어. 모든 게. 백현동 네. 수사, 백현동과 관련 발언에서 그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갔다고, 그렇죠. 국토부에 협박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선거법으로 걸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예. 저 백현동 사건은 진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여다보고 당시 2018년도에 그 감사원이 국토부 그 산하 기관들,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했었던 감사 보고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꺼운데 싹 읽었어. 근데 백현동은 이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그렇죠. 그때 땅을 백현동에 있는 거 네. 식품연구원 부지 땅을 팔려고 했잖아요. 네. 팔려고 했는데 그게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못 파는 거야. 그렇죠. 민간업자가 그걸 사면 네. 산속에 있는데 뭐 하겠어? 거기 별장 짓겠어? 뭐 하겠어? 아파트를 줘야 돈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못 판 거예요. 예. 못 파니까 지금 그 중간에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시행사 업주라고 보통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계약은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종상향 안 해주면 4단계 상향 안 해주면 우리 아파트 못 짓는 거니까 그렇지. 환매 조건부로 계약 맺어 예. 한 거예요. 예. 식품연구원이 그거 받았어. 예.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을 8차례 그 땅이 유찰된 거였거든요. 24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에다가 이거 풀어줘. 공문을 보내. 풀어줘야 이 공기관인 식품연구원이 땅을 팔고 나갈 수 있는 본인들이 거예요. 원래 나갈 수 가려고 있는 했던 거지. 공공기관 이전적으로 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구가 그렇지. 기관이 예. 여기서 24차례 한 지자체에 그게 일개 지자체지 사실 굳이 얘기했자면 그렇죠. 예. 성남시에 24번이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이거 이거 빨리 종상행 해줘 이러는데 성남시가 안 돼 우리 거 관할이야 안 해줄 거야 예.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에서 받아들일 때는 국토부가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 국토부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섰겠어요? 이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거지. 빨리 해줘요. 예. 이게 좀 절차가 4단계 종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성남시에서 받아들일지 협박으로 네.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대선 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야, 일부러 아파트 값을 올렸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 갈라치게 하려고 집 사면은 보수화되니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일부러 올렸다. 이 맞아요. 일부러는 일부러 허위 사실이에요? 아니면 루머예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글쎄요. 이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허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건 코에 걸면 코골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높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아파트 값을 떨어지게 합니까? 또는 일부러 아파트 값을 부양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르거든.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의 의도와 양심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높였다는 거야.
이거 허위 사실일까요? 저는 허위 사실 같아요. 그러면 허위 사실 대통령 당선되려고 당신 허위 사실 유포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야라고 기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런 식이면 그렇게 어렵게 기소 안 해도 돼요. 자신의 부인과 관련해서 그렇지. 이력 그거 얘기한 거 그건 그냥 딱 걸리는 거거든. 그다음에 주가 조작 그 안 관련해서도 했다고 그랬는데 했잖아요. 뭐 손해만 봤다 그랬잖아. 어. 23억 수익 나왔잖아. 그리고 23억 수익 나왔잖아. 뭐 허위 사실 초기에 유포지. 투자 뭣도 예. 모르고 했다가 그 예. 1인 매매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다 그 사람한테 손 털고 나왔다 이렇게 그것도 얘기했는데 허위 사실이야. 그래, 2차 때도 2차 또 가담했어. 허위 사실이 몇 개야? 근데 그거 살아 있어요. 물론 선거법이니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 임기 끝나고도 수사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게다가 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을 선거법으로 떨어진 사람을 선거법으로 대는 거는 것도 정말 희한한 케이스예요. 이런 보통 것들도.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차피 이제 검찰이 수사하거나 떨어진 기소하지 사람은? 않으면은 네. 이게 어떤 법이든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요. 참 재밌는 나라야. 예. 재밌는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재밌는 대통령이라고. 재밌는 대통령과 재밌는 검찰과 예, 재밌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자리를 바톤 좀 터치를 저, 하고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 감사드립니다. 김성환. 아닙니다. 초기에 너무 제가 막 얘기하면 그냥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혜운동 이야기는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 한번 이거- 감사 보고서를 제가 들고 나와가지고 그럼 하나 하나씩. 예. 예. 그거 좋습니다. 그거 보면 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 그러니까 그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있고 성남시가 있잖아요. 네. 거기 사이에 업자 브로커가 끼고 네. 실제 그걸 공사한 사람이 있고 예. 그 브로커가 지금 딱 걸린 거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예. 근데 실제 건설을 한 사람이 브로커한테 돈을 줬잖아요. 예. 니 돈 줬는데 알고 봤더니 네가 한 일이 별로 없어. 그런 다음에 두사 간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건이 고발이 되면서 이 사건이 더 그렇군요.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감사원이 다 샅샅이 감사를 해가지고 예. 딱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네. 선대위도 있었다 했잖아요. 브로커가. 예. 근데 성남시가 있는 거예요. 네. 성남시한테 쪼르긴 했겠지. 예. 쫄라가지고 네. 좀 이것 좀 해줘요.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성남시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라 그러네. 국토부 무슨 말인지 식품연구원과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또 브로커는 성남시에만 쫄랐겠어? 뭐 모르지 그렇지. 그거는. 여러 군데 이제 촉수를 댔을 건데. 근데 종상량은 예. 성남시가 다 한 거야. 이 네. 브로커하고 해가지고 뭐 정진상이나 돈 받아먹고 아니면은 뭐 청탁 들어주고 이재명이 결국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에서 이쪽 반쪽만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러네요. 이쪽 반쪽은 싹 숨겨놓은 거야. 그러네요. 또 그림을 전체를 맞춰보면요. 예. 저는 이거 무죄 나올 거라고 확신해. 100%. 아. 판사가 딱 볼 때 나머지 반쪽을 딱 조합할 거 아니에요. 예. 감사보고서 왜 안 제출 안 하겠어요. 예. 증거로 채택될 거예요. 예. 구도 공식적인 문건이니까. 그러면 그걸 채택한 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예. 아주 세부적으로 그게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 나와요. 그 성남시는 브로커의 청탁이 있었을지언정 브로커의 청탁 때문이 아니고 국토부에 계속되는 압박성인 요구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이쪽이 공공기관이니까 이쪽 공공기관 뭐 돈 받아가지고 짓고 빠진다는데 이건 또 도와줘야 되는 측면도 있다. 뭐 그런 논리가 작동을 했겠네요. 성남시 내에서는. 그죠? 아유, 그렇죠. 예.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잖아요. 국토부에서 예. 직접 얘기도 했고 당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언급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예. 공공기관 이전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예. 식품연구원이 거의 꼬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좀 이전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한 거야. 그러네. 근데 땅은 못 팔고 나가니까 8번이나 유찰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업자를 끼면서 환매 조건부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그럼 정책 거기서부터 사업장에. 시작한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네요. 환매 예. 조건부로 계약 맺어놓고 예. 나중에 이거 파토 나버리면은 땅을 못 팔고 못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식품연구원이 제일 다급한 상황이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브로커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식품연구원이
이해관계가 더 커서 예. 이걸 빨리 종상향 시켜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종상향을 마치 뇌물 받아가지고 뇌물죄로 걸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네요. 뇌물 받아가지고 성남시가 해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찰 수사나 뭐 나중에 판결도 그렇지만 뭐 제가 그걸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이제 그 로직을 만드는 거지. 이재명을 잡기 위한 논리적 논리만. 구성을 쫙 해서 딱 하면 그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걸로 그냥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럼 일단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예. 나중에 재판 결과 뭐 지금 한 10개 혐의로 걸었다 그러던가요? 예. 뭐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좀 쪽팔리고 말지. 우리나라 검찰이 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사들 탄핵이나 아니면은 무죄가 나면은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검사들도 맞아, 책임져요. 예. 지워야 돼요, 진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좀 허점이 너무 많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가겠습니다. 평론가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예. 네. 김준일 평론가 들어와 예, 주십시오. 사라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와 주십시오. 예. 그 정상근 기자와 김준일 평론가 모시고 김주현 차관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김현장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법무부 차관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양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력이 화려하대. 화려해요. 예. 이분은 진짜 정통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장악 검사구나.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 이분이 물론 수사도 열심히 했는데 예. 수사보다는 관리를 많이 했어요. 관리를. 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살 이제 어리더라고요. 61년생인가 그런 것 예, 같은데. 예, 61년생인가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기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23기고 예. 이분은 18기. 18기. 그러니까 이제 5기수가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를 했기 때문에 뭐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분도 몇 수는 하신 것 같네. 이분도 몇 수는 했죠. 근데 예. 뭐 원래 뭐 몇 수 합니다. 원래 대체적으로. 예. 근데 뭐 한동훈 같이 약간 소년급제하는 케이스가 약간 재학생 때 소년급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좀 흔한데 예. 이분은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예. 법무부 검찰국장. 아유. 이게 굉장히 요직이에요. 쉽게 그렇지, 얘기를 하면은 뭐. 예. 엘리트 검사들이 가는데 이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예. 검찰 관리하는 데입니다. 검찰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검찰 관리하는 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법무부 대변인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도 했으니까 뭐 수사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대검 차장,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검 차장,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 차관. 아. 자, 2인자였잖아요. 예. 대검 검찰에서 2인자,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법무부에서 2인자였잖아요. 보통 2인자들이 뭘 하나요? 조직 관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검찰을 관리해왔던 분이에요. 아. 조직을 관리했던 분이고 소위 말해서 우병우 사단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왜냐면 우병우 때 이제 예. 민정수석 때 또 잘 나갔으니까 그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이 떡 온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네. 이 양반 의미가 예. 크구나. 그렇죠. 이 사람의 의미가. 이 양반이 또 뭐가 있냐면은 예. 2014년 11월에 이제 그 해경 그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예. 해경 관계자한테 업무상 과실치사를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대검과 일선 수산팀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어요. 그게 근데- 제일 화나더라고요. 예, 이건. 예.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을 이 사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배제하고 그냥 무혐의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했을 때 그때 항명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했을 때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때 원칙적인 수사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조선일보에서 혼외자 갑자기 국정원이 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혼외자가 나오면서 물러났는데 그때 황교안이 그때 메시지를 최동욱한테 줬거든요.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직 관리하고 윗선의 메시지를 밑에 하다라는 거를 역할을 해왔던 양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윤석열이 나 이거 항명했잖아요. 그때 예. 본인이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국정원 댓글 수사했다가 본인이 좌천됐잖아요.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을. 예. 이 양반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악연이니까 그렇지. 본인이 좌천됐으니까 예.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해서 민정수석에 발탁을 했다라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직 관리의 최고의 사람이다. 검찰 조직 관리에. 조직 관리라는 게 그 조직 장악
의미하는 걸까요? 민정수석이 사실은 검찰을 장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정수석이 검찰을 사실상 장악해 왔죠. 장악해 왔지만 장악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언론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함부로 전화도 하지 말아라. 왜 전화했느냐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언론은 스탠스가 계속 그래 왔단 말이에요. 제가 팩트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민정수석 검찰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역대 정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예. 자, DJ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 없앴다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4명 있어요. 김성재, 신광옥, 김학재, 이재신. 근데 김성재는 이제 비검찰이었습니다. 예. 시민사회 운동했다고 나중에 이제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오늘 예. 중앙일보랑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오면은 무조건 이건 사정 쪽으로 간다. 장악하려고 한다. 근데 신광옥, 김학재, 이재신 모두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4명 중에 3명이 검사였고요. 예. 참여정부에서 이거 검찰하고 고리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민정수석이 누구였냐면은 문재인, 박정규,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5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문재인이 2번 했으니까 4명이잖아요. 예. 이 중에서 박정규만 검사입니다. 문재인 변호사, 전해철도 변호사, 이제 다 민간인 의원이죠. 출신들. 이호철은 그러니까 저기 예. 노무현 보좌관 출신. 예. 그 삼철로 붙였던 전해철, 이호철, 이제 양정철 이 3명인 중에 2명이 민정수석 했고요. 자, 이명박, 예. 이종찬,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4명 모두 검사고요. 예. 자, 박근혜,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예. 6명 모두 검사입니다. 자, 문재인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 김영식. 조국은 교수고 네. 김지원, 김종호는 행시 출신의 감사원이고 네. 신현수 1명만 6명 중에 1명만 맞다, 검사고 맞다. 막판에. 김진국 변호사, 네. 김영식 판사예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보 정부에서는 예.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 검찰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하는 게 이게 네. 문제가 있으니 검찰한테 자율권을 주려고 했던 데고 그렇죠. 보수 정권은 다 검사예요. 그냥 다 검사 임명해가지고 검찰을 장악을 했는데 윤석열도 지금 검사를 또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검찰한테 자율권을 주니 얘들이 물어뜯더라. 이제 아픈 기억이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거는 검찰 장악하겠다. 이거 다른 얘기를 어떻게 이걸 봅니까? 이 인사를 보면서.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검찰이 장악이 됩니까? 보수 정부에서는 늘 장악이 됐습니까?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장악이 윤석열 될까요? 대통령은 보수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진 않았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보수 정부에서 계속 이제 민정수석을 통해서 뭐 사정기관을 컨트롤해왔다라는 게 뭐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민정수석을 없앴는데 사실 좀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역할을 다 주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던 뭐 인사검증 권한도 이제 법무부로 갔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다시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다시 이제 민정수석이 부활되면서 여기에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인사라든지 이제 공직감찰 이런 부분까지 다 다시 민정수석으로 쏠리면서 네. 힘이 예전만큼 더 막강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검사들이 야, 이번에 또 김주현 왔으니까 마치 뭐 제 비율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옛날에 그 아주 무서운 개라도 시골에 그 개 잡아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세파트나 뭐 도사견 이런 애들도 그 사람만 보면 뭐 꿈쩍도 못 한다는 개장수 거예요. 보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 바로 꼬리 내린다. 냄새에서 이미 안 돼요.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개장수가 개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 온갖 개 냄새가 다 묻어있어서 네. 개들이 따간다라는 거죠. 그래 뭐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본인들이 계속 공정하고 중립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 중에서도 마치 최상의 사람들처럼 행세를 했으니까 검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검사들이고 인간이잖아. 그러면 야, 이 김주현을 안 쳤어. 민정수석 안 쳤어.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총선 때도 지지율 뭐 민심은 다 그냥 보여줬어. 검사들이 장악이 될 준비가 돼 있냐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니면은 저항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기계를 보여야 검찰 조직이 유지가 되겠지.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하고 있냐는 거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예. 이렇게 이분, 그러니까 김주현 예. 신임 민정수석의 이력 중에 좀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하고 인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총선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돼서 좀 내부에서 좀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냈었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좀 파다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원석 총장이 이제 교체를 못 시켰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중앙지검장에 남아 있는 건데, 이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하고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안동지청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이 송경호 지검장이 안동지청 검사로 평검사로 글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일을 할 때도 같이 법무부에서 근무를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예. 같은 분은 아니었지만. 예.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도 그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었을 때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뭐 이제 근처 부서에 같이 좀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이제 중앙지검에서 뭐 김건희 여사 수사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한 좀 이렇게 통제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통제력. 얘기하면 예. 이겁니다. 개는 주인을 물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시원찮으면은 물거나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검찰, 제가 뭐 개에 빗대서 좀 죄송한데 아까 전에 개장수 얘기하셔가지고 예, 제가 예. 나온 건데 예. 검찰의 패턴은 똑같아요. 예. 대통령이 레임덕 온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그렇지. 정의로운 검사들이 됩니다. 그렇죠. 침묵하고 있다가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검찰이 갑자기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네. 레임덕이 왔다는 얘기예요. 네.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네.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서 일단은 뭐 한 거고,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약간 그러니까 그 지연시키는데, 레임덕이 오는 거를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특히 이제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거 안 받으면은 네. 이게 지지율 10%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죠. 10% 후반대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레임덕이 오면은 그때도 검찰이 가만히 있을까? 검찰도 이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검사들이 모두가 정치 검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검찰 쪽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김건희 여사 이 수사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하면 쪽팔리다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지, 사실. 완전 부끄러. 검사들도 바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지난해 초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해서 전원이 다 재판을 1심을 받아가지고 네. 대부분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곧 나와요, 이제. 항소심이 얼마 안 남았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왜 그런 판단을 안 해?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 돼요. 무혐의네. 예. 김건희 여사 무혐의네라고 해서 불기소를 하든지. 예. 그럼 기소를 하든지. 근데 검찰들도 위험한 거는 기소를 하려니까 지금 대통령이 눈에 지금 어른거리고. 그렇죠. 불기소를 하려니까 이게 불기소하면은 불기소한 검사들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 날아가요. 다 책임 묻고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근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해 우리가 그 얘기가 검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송경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송경호가 이제 29기, 이게 저기 한동훈이 27기, 예. 이원석도 27기 그런데 송경호는 사실상 한동훈이 발탁했다라는 썰이 유력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라인이다. 예.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이 아웃됐잖아. 지금 윤석열 눈밖에 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송경호도 얘 못 믿으래야. 날려버려야 돼. 예. 무슨 짓 할지 몰라라는 기류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원석이 약간은 그거를 이제 일단은 조직 동요가 생길 수 있으니 방어막을 쳤다라는 썰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 내부도 약간 심상치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은 들이받는 날보다는 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다. 김건희 명품백 또 그렇지. 일종의 알리바이를 지금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할 만큼 했어라는 거를 지금 그렇죠. 하는 거지. 지금 아직 레임덕이 왔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검사들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김주현이 왔다고 해서 개장수가 걔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처럼 장악이 쉽게 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김현장으로 한번 가거나 또 무슨 뭐 대형 로펌에 있으면 입장이 또 바뀌거든. 맞아. 여기는 검사들은 현역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차관 할아버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현장에 가면 또 전화를 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쪽은 변호사야. 그러면 김주현은 변호사였거든.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거기에서 술을 사줘야 되는 사람은 검사 시절에는 검사장으로 특활비로 술을 사줬겠지만 이때는 김앤장의 무슨 법카로 술을 사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상무 같은 거예요. 이게 변호사, 고위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역학관계가 지금 변한 지가 꽤 됐는데 현역들을 마치 이제 육군이지. 이 사람들은 지금 군대에서 진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비역이야. 근데 예비역 장성의 말을 들을까? 아무리 과거에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고 청와대 권력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미지수다. 아무리 김주현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검사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더 이제 그 민정수석을 만들어서 검찰을 장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조금 이게 그 전에 민정수석 없앴던 이유가 아니 내가 검찰 제일 잘하는데 그렇죠. 내가 직접 뭐 다이다이로 뭐 그렇죠. 통하면 되지 이거랑 한동훈이가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도 하는 건데 한동훈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진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냐면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누가 중간에 나선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원모라든지 나서긴 했지만은 이게 다이렉트로 지금 대통령에까지 본인한테까지 지금 위협이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소위 말해서 좀 굳은 일, 뭐 법적으로 좀 곤란한 일, 더러운 일 뭐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해결사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범퍼를 지금 만들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계속 오는 거를 막아야 될 필요성. 요게 이제 좀 저는 이 두 번째가 오히려 굉장히 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우병우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자리를 지금 갔다. 본인은 어떤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대통령실의 말대로 자유로운 기자회견이 될까요? 1시간이면 사실은 뭐 질문 한 10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주요한 질문들 한 10개도 소화 못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0개지만 대통령의 말씀이 질문을 했는데 대국민 아마 51분 했어요. 질문 하나 받고 51분 얘기하면 끝이야 그냥. 그러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덕담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한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들 같으면 바로 물어볼 텐데 현안으로 뭐 이렇게 뭐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런 오랜만에 뭐 기자회견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막 가거든. 그러니까 1시간 너무 짧아. 그러니까 모두 발언은 또 따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한테서 말고 이제 다른 데서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내려온다는 건데 내려오면 또 시작부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사실상 물론 이제 뭐 1시간 한다 그러고 아마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실 있는 질의응답은 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딱 아예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미국 기자들 그릴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진짜 갈구면서 계속 물어보거든. 현안에 관해서. 그래서 그 현안에서 정확하게 대답이 안 나오고 추상적인 답변만 나오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서 묻거든. 근데 그게 불가능한 회견의 형식이야. 일단 회견 형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기자, 대통령 출입기자들이 너무 많고 거기서 또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골고루 질문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명목으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추가 질문 없이 그냥 쭉쭉쭉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맞아요. 절묘해요. 사실 정말 중요해요. 1대1이라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박장범면 그거 날려버리죠. 자그마한 파우치로 날려버렸는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미국 의회 가서 자유 그렇죠. 33번 얘기하시고 뭐 이랬잖아요. 미국 스타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어렵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룸이 되게 좁고요.
거기에 지정 좌석이에요.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지정 좌석이라서 그렇죠.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CNN이야.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출입 기자가 10년, 20년 출입합니다. 여기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하니까 다 알아. 이름까지 다 알아요. 네. 제임스, 우리 뭐 KBS 뭐 박장경 기자, 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지목해서 한번 해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재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기자들과 국민들한테는 정확하게 이거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하는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이 예전에 트럼프는 싸웠어요, 기자들하고. 그렇죠. 기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네. 가짜 뉴스라고 CNN 기자.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 좋아하시니까 이 미국 스타일로 한번 하면 제 질의 네. 하고 제 응답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면 정말 좋겠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냐면은 역대 최고의 불통 대통령이다 이런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자회견을 재임 기간 동안 3년 동안 33번밖에 안 했대요. 아, 33번밖에 안 했어. 그런데 33번밖에 안 했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 거야. 왜 이렇게 좋게 하는 거야? 트럼프가 80번 했고요. 야. 오바마는 150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진짜 적은 거 맞아. 미국의 그러네.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네. 불통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3년차 접어들었는데 2번 하셨는데 2번째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사가 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막 대서특필 다 언론에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언론 자유지수가 62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기가 거기는 또 게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4년이잖아요. 4년이야, 4년. 4년 동안에 80번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5년 동안에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네. 2년 동안에 2번. 한 번 하고 이제 2번 되는 거죠. 이제. 대단하네. 네. 이거 아니었으면 한 번으로 끝날 뻔했어요.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겠네. 노스태핑도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네. 그래서 역대 내가 기자회견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치장을 하지 않을까. 예, 제가 반론권 드렸습니다. 또 뭐라 그러지 마시고. 예, 영수회담 관련해서 이런 말을 진짜로 했을까요? 총리 추천 제안까지 했을까? 그리고 한 거를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게 좀 궁금하고. 예. 아니 저는 그 한국일보 네. 그 막전 막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그 이후에 특히 보수 진영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반응도 재밌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일보 네. 그 기사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이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아닌 그 함성득 네, 그렇죠. 이제 예전에 고대 계셨던 교수였죠. 이제 그 뭐였죠? 그 이제 대통령학으로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둘 다 정치학과에서 이명백도 정치학과 교수기 때문에 두 분이 친분이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두 분이 친분이 있고 네. 그래서 함성득이 아크로비스타 살아가지고 함성득하고 친분이 있어서 네. 함성득을 통해서 이재명하고 뭔가의 조율을 해라라고 해서 이쪽에는 공관위원장이었던 임혁백하고 임혁백, 얘기를 네. 해서 서로 이쪽으로 조율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게 비선 논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보다도 총리 제안 그거보다도 당신의 경쟁자들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을게.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 차기에 뭐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류의 얘기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영이 난리가 난 게 XX 저 윤석열 XX 저거 민주당 세작이다 지금 보수 정당에 와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탈당해라라고 난리가 나고 지금 무슨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한동훈파하고 윤석열파하고 엄청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은 어쨌든 총선은 망했지만은 2조 심판론을 꺼내 들어가지고 이쪽하고 각을 세웠는데 윤석열 알고 보니까 뒤로 지금 뒷구멍으로 딜하고 있더라 지금 야당이라. 어떻게 그래서 보면 내 자리만 지키면 되네. 그러니까 내 자리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본투비 보수도 아니고 본인도 옛날에 녹취록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래 민주당 가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국민의힘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그 보수 쪽에서도 용병으로 갖다 쓴 거예요. 어쨌든 잘하게 생겨서 뭐 이렇게 정권 교체 잘하게 생겨서 이제 갖다 썼는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보수가 완전 분열됐다. 이거 가지고 사설 쓴 데가 문화일보, 또 조선일보도 아마 사설 쓴 것 같고 동아일보도 썼어요. 중앙일보는 기사로서 조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이거 기사 안 썼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보수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 이게. 그럴 수 있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네. 동아일보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사설 제목을 또 있었더라고요. 아니 이제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그냥 유행이 될 만큼 그렇게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당신의 경쟁자는 총리로 임명하지 않을게. 이건 회유네요. 회유야. 뭐 회유예요. 네. 회유 수준이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사실상 너의 대권 구도를 내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이 보수 유권자들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 꽃게 깔아줄게 너의. 예, 그쪽 입장에서 뭐 트로이 봄마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러네요. 이 잘못하다가는 대통령이 스스로 분열시킬 수. 아까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스콕스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김성환 평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조사를 하거나 뭐 수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른바 이제 단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좀 다잡고 야 계속 그 관련해서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막아줘야 돼라고 하는 심부름꾼 노릇을 시킬 수 있을지도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면 여당도 자구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구책을 생각할 것 같아. 이 사람의 대안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개헌에 관해서 물밑으로는 굉장히 생각할 것 같은데 박찬대도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제가 보수 쪽에 보수 언론 쪽에 계신 분 그리고 보수 평론가 그리고 보수 정치인 뭐 이런 분들한테 이런저런 뭐 다 만나면서 또 얘기도 들으니까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실제 굉장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임기를 못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임기를 안 채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안 채우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보수 쪽으로 봐서도. 보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를 안 채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이게 진짜 제로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보수의 가치를 이 사람이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결국은 하려는 거는 자기 가족하고 자기 지키려는 거밖에 없구나. 지금 자기 지키는 지금 거야, 이게 전부 딱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지는 않았지만은 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너의 꽃길에 깔아줄 테니까 나 좀 그만 괴롭혀. 특검 좀 하지 마. 그 말이 여기까지 안 나왔지만 사실상 그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포석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밀실에서 본인의 가족 지키는 것밖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거고 무엇보다도 너무 무능해서 나라도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뭐 보수의 가치고 뭐 그딴 걸 떠나서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지금. 그분들도 바보도 아니고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한테 만약에 돈을 걸려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많이는 못 걸고 임기 못 채울 수도 있겠다. 이쪽에 베팅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상근 기자는? 글쎄요, 뭐 임기를 못 채운다는 얘기가 워낙 엄청난 얘기여서. 근데 계속 저렇게 강수로 나오는 게 강수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강수로 나오면 제풀에 넘어지지. 뭐 사실상 뭐 지금 이제, 현재는 여건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검찰을 그렇게 동원하고 뭐 민정으로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사실상 공직사회가 뭐 대통령의 의지대로 안 움직인지 사실 공직사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체 무엇인지 헷갈릴 법도 하기만 그렇죠. 어쨌든 그대로 안 움직인지가 이미 총선 전부터 그렇죠. 그 감지가 입단은 계속 됐잖아요. 되어 왔었고 이제 딱 이제 검찰 하나 남았던 건데 지금 검찰에서도 뭔가 지금 뭐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대통령이 뭐 어느 것도 쥐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그런 하겠죠. 의미에서 한동훈이 다시 등판을 한다면 9월이건 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다시 등판을 해서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은 브루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등판을 하면 시저를 죽이는 브루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뭐 한동훈 측의 얘기를 저도 전원으로만 들은 건데 고민이 깊대요. 이번에 전당대회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전체적인 기류는 말은 정확하게 안 하지만 나오는 쪽으로 조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리고 상황을 봐야 되니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룰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데 이를테면은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친윤과 비윤, 그러니까 친윤과 한동훈 한 명 1대1이면은 의외로 한동훈이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희석이 돼가지고 뭐 구도의 얘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올, 그러니까 여권 관계자들의 전망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안 나오는 쪽으로 점점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점점. 예, 예, 네. 예. 그거 확 완전 결정한 건 아닌데 좀 고민이 깊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당 대표가 결국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지만은 당 대표가 윤석열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권이랑 같이 침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지금 그러기 네. 때문에 이게 책임론이 불거지고 만에 하나 뭐 특권 같은 거 못 막았다 그러면 책임론 불거지면 같이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네. 뭐 이래서 이게 약간 임시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판단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은 잃을 게 없어. 그렇지.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원해니까. 예, 예, 예. 원해니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김준일, 정상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최근의 정치 본색 2부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 진도 당선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님이 국회의장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글쎄요, 아직 뭐 결정은 안 하셨고. 예.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고 예. 오후에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겠습니다. 오후에- 오늘까지 등록이니까. 오늘까지 등록이니까 네, 그렇죠. 예. 오후에 결정하겠다. 네. 굉장히 신중하신 모습인데요. 일단은 국회의장 역할론을 두고 이번 국회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 합의 안 해갖고 왔다고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중립적인 스탠스만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론이 좀 비등한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맞는 여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국회의장의 법 정신이나 국민 정서, 민심도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 하지만은 기계적 중립에 얽매여 가지고 민주당에서 180석 가지고도 개혁 입법 또 대통령께서 거부해버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원산 쳐다보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야 192석에서 추천받은 야당 의장은 좀 개혁 입법이나 대통령의 부당한 예를 들면 최상병 예. 특검 같은 것을 거부했을 때 정치력도 발휘하고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 편파 역할을 하는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더 공부하면 스스로 불끄러질 거다. 뭐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네요. 이런 분위기에 관해서. 글쎄요, 제가 그 김진표 의장의 말씀도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맞는 얘기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꼭두각시 의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을 이제 정치의 본색을 말씀하시는 원칙적인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저렇게 시행령 정치를 하면서 뭐 개혁 입법이나 또는 특검 등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한다 하면 그러면 국회는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은 법 정신과 국민의 민심대로 중립적 위치에 서 있다가 하더라도 개혁 입법이나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예를 들면 최상병, 김건희 특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투쟁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이번에는 꼭 두 개 다 가져야 된다. 그게 원내대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 예. 원내대표가 내일 경선에서 선출되면은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서 원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되고 있겠지만은 지난 180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국민들이 주었는데 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국민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입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또 윤석열 저 독주 정권을 견제하는 데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근데 이 현실적으로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원 구성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나 운영위 중에서 한 곳은 우리 차지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법사위는 2년씩 갈라갔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가? 과거에도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교착돼가지고 그렇죠. 구성이 한 3개월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이번에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 과반에 훨씬 넘기 때문에 예. 만약 원구성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예. 범야권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예. 있죠.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전체 회의에서 그냥 표결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단을 선출하면은 그것이 원구성이에요. 아.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 상임위원 이런 문제는 같이 따라오는 건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도 180석 가진 민주당이 맨 처음 협상이 안 되니까 전 16개, 예.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가지고 국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협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리고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이게 연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주변 의원들에게 내가 연임해도 되겠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던데. 제가 맨 먼저 예.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므로써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다시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대권 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제가 숫자는 또 방송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지만은 어제도 보면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총선 승리로 이끈 리더십을 국민들로부터 신임받았고 지금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높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당을 이끌어주는 것이 좋다. 그 의견을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한테 의사를 묻고 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 소통이에요. 당연하다. 소통이에요. 아, 소통이다. 그렇죠.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화영 사건 그리고 조국 수사까지도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유죄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특검 전선을 더 넓히면 기존의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 추진하는데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야권이 견고히 뭉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지적한 대로 네. 사법부의 1심 혹은 2심까지 선고가 난 사항을 예. 다시 특검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러한 것은 좀 더 그렇죠. 분위기를 살펴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이분이 이제 검찰을 장악하려 온 거 아닌가,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는 그 자리를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뭔가, 본인이 그렇게 민정수석실 폐지 그다음에 대통령실 슬림화를 외쳤는데 이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 김주현 수석이 들어와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김주현 수석은 우선 예. 현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도 9기인가 8기가 그렇죠. 선배라고 그래요. 예. 검찰은 굉장히 그 선후배 문화가 엄격한데 그리고 김주현 그 민정수석은 과거에 검찰 인사를 장악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또 대검차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관록과 경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국회의원 때 소위 박근혜 때 우병우 사단 있잖아요. 예. 그 중추 세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상당히 국회에서도 떠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왜 이 순간에 민정수석을 임명했느냐. 저는 첫째, 김건희 방탄용이다. 특검. 방탄용이다. 사법처리.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예. 이걸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는 내가 직접 한다. 이걸 그렇게 대통령이 답변했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예.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참모들이 또는 장관들이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방탄용 민정수석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총선 때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의 개혁 공천을 하고 김건희 방탄 공천을 해서 김건희 여사는 지켰지만은 총선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일을 왜 반복하는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서초동의 즉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얼마 전부터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 서울중앙지검장 간에 갈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수사를 소환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니까 어떤 분은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뭐 체중이 그렇죠. 팍 예. 빠졌다. 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영부인에 대한 모든 사람이 자기 부인 사랑하지만은 진짜 끔찍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걸 보호하고 검찰은 속성상
집권 초반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요. 예. 그렇지만 2, 3년이 지나면은 현 정권의 친인척이나 실세들 가족들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비수를 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검찰 권력을 유지해 가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러한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사실상 시작됐는데 이제 라임덕 상태로 완전히 돌입했다. 검찰마저도 비수를 꼽기 시작했다. 레임덕 종을 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레임덕으로 들어갔다. 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그거를 레임덕으로 들어간 상황을 극복하고 뭔가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 역시 똑같구나, 마찬가지구나. 그 계기가 되어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늘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앞으로 3년 험한 꼴 당하지 않고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영수회담처럼 대통령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당신이 하실 말씀만 해버리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의혹을 해명 또는 결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예. 어제 한국일보에 그래서 오늘 아침 모든 보아신문들이 다 받아가지고 이맥벽 우리 이재명 대표 공관위원장 했죠. 공관위원장 예. 함성득 예. 고려대 교수를 했었습니다. 똑같이 두 분이 같이 교수 정치과 교수를 했었습니다. 예. 조지타운에서도 같이 예. 있어서 예. 이맥백 교수님이 좀 더 선배죠. 예, 한참 선배죠. 한참 예. 선배죠. 그래서 예. 제자처럼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그 두 분을 다 잘 알아요. 예, 예. 잘 아는데 그 두 분들이 이번 영수회담의 메신저를 아, 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도하 언론에서는 왜 비선 라인이 또 나섰냐. 우리는 지금 비선 라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하거든요. 예. 최순실 너무나 뒤어가지고.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요.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비선 라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야당 이재명 대표도 꼭 이맥백 교수가 비선 라인이냐 설사 비선 라인이라도 그 대표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라인을 써요. 제가 예. 그 내용을 일찍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네.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예. 지금 그게 한국일보가 어제 이제 특정 보도를 그렇죠. 두 분을 가지고 하는데 예. 오늘 지금 굉장히 떠들어져서 앞으로 당분간 많이 떠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했더라고요. 예. 아니,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언론에 지금 나온 거는 당신의 경쟁자들은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예.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비서실장도 그런다. 예. 근데 당신의 경쟁자들은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어떤 경쟁자들 또는 장애물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막아주겠다. 당신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되라. 하지만 나도 좀 지켜줘라. 뭐 이런 뉘앙스, 어떤 회유 같은 뉘앙스가 그렇죠. 들려요, 여기서. 그런 게 들리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거기를 받기를 예.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아, 그렇게 답변을 네, 했다. 답변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답지 않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쫄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의연하게 예. 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회유고. 아니 지금 보도된 것 이외에 예. 나는 그것이 만약에 공개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다.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게 예. 누구에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유 원장님. 아니 예. 그분들이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분들이 만약 예. 공개를 한다면은 함성도 교수나 임혁규 교수가 예, 공개를 한다면은 몰라도 예. 제가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박지원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셨다고 하면은 예. 거기에서 나오면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신이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문제야. 그래서 함성도 교수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그 큰 정치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는 게 큰 정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혹시 본인에 관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고 지지율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헌이랄지 안정적으로 본인이 나가고 명예를 지키고 나라가 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던 겁니까 혹시?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들은 내용을 또 두 교수한테 확인도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듣고 그렇군요. 또 전화로 묻고 그렇군요. 했었는데, 야 이건 참 그렇더라도 예. 저는 영수회담이 지속돼서 예.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왜 이 두 분이 한국일보 정치부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공개를 했는가 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평 변호사가 자기가 했다. 무슨 뭐 다른 말까지 얘기하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공개의 필요성을 느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 하겠어요. 예. 어떻게 됐든 저는 이러한 라인이라도 살아있어 가지고 좀 뭔가 이 대화는 서로 계속 오가야 된다. 대화가 오고 갔으면은 전국이 잘 풀릴 수가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태원 특별법이 사실상 그 산물로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고 하면은 예. 이러한 것을 왜 성과물로 못 만들었는가? 아. 이러한 그 두 분 교수의 고뇌도 예. 그 기사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두 영수 간의 대화의 채널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 라인은 즉 함성득 이명백 라인은 이렇게 공개됨으로써 또 대통령실에서 부인함으로써 예. 어려워진 것 아닌가. 깨졌다. 이 비선 라인은. 나는 예. 이제 깨졌다고 봐야죠. 아.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공식 라인에서 했다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스타일상 그 채찍과 당근을 다 함께 제시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근이라면 당신의 경쟁자들은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신에 뭐 그 국정 운영 말로는 그거겠죠. 하지만 속 뜻은 뭐 내 자리는 지키도록 협조해 달라. 특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협조해 달라. 뭐 이런 어떤 뉘앙스였다면 또 다른 말은 채찍이었을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발언이라고 좀 말씀하셨. 제가 그래서 영수회담 전에 박정희, 김영삼 예. 이 영수회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예. 임자 다음엔 해. 이 한마디를 후회하게 듣고 하셨잖아요. 예. 그 한마디를 듣고
김영삼 총재가 뛸듯이, 예. 이택돈 대변인 태우고 예. 삼각산 북한산 거기를 드라이브하면서 예. 다음엔 나다 예. 이렇게 희낙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정치권에서는 다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수회담 후 밀약설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된 후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단독회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밀약설은 의심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교수님들이 이걸 공개를 해버리니까 아. 의혹에 의혹을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요 언론사의 특종 경쟁에 휘말리면은 들어가겠네요. 드러나요. 예.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음. 제가 또 그러한 것이 정치인들은 들으면 또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채기하고 정치인 속내는 참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게 있은 것 같다 예. 하는 얘기를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게 이제 한국일보가 했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 그 정리가 될 시작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했던 말들 중에서 전국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영수회담을 형태로든? 계속했다고 하면은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예. 그럼 앞으로 또 만나고 뭐 이러면 뭔가 합의나 타협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음.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예. 지금부터 뭐 함성득 교수한테 쫓아다니는 그렇죠. 기자, 예. 이맥백 교수한테 쫓아다니는 기자, 예. 또 거기서 들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물어가면은 퍼즐이 맞춰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는 좀 안 나올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치가 풀어나가야지. 예. 정치가 꼬여가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민생 경제가 물가가 예. 농어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 두 교수가 좀 심평 변호사가 뭐라 하더라도 참았어야 되는데 이거 말씀해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발 이야기하지 말아라. 두 교수가 네.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라. 예, 그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